네, 잘 들리실까요? 네. 먼저 이렇게 너무나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학교를 또 이 근처에서 다녔기 때문에 상당히 또 오랜만에 이곳에 왔는데요. 너무 환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동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 이제 듣고 오셨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된가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문화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서원하면서 소원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저를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이런저런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 시대의 어떤 복잡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또 같이 생각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 우리 믿음은 이른데요. 특별히 God who works in chaos라고 해서 이 카오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네, 잠시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앞에 장로님께서 너무 잘 소개해 주셨지만 현재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의 AI 문화 경영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있는 소장이자 주임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현재 그 AI 아티스트라고 해서 좀 생소하실 텐데 AI 아트를 통해서 예술 작품 세계를 펼쳐나가는 그런 일 또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에 관련된 여러 국가 사업들이 또 있는데요. 그런 국가 사업들 그리고 프로젝트들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AI 문화 경영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에 세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카오스 시대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겠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당찬 포부를 갖고 기도하며 세운 그런 연구소인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행보들이 좀 있을 텐데 관심 가져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대에서 학사를 했고요. UCLA에서 석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이 문화예술 컨텐츠 디자인 쪽이어서 미국에서 사실 처음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LA에서 처음 작품을 했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셨고, 저는 한국에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또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굉장히 좋은 또 공연장에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서울예술대학교라는 곳에 또 전임 교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서울예술대학교 하면 연예인들 많이 가는 학교로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학교의 원래 모토는 이제 과학과 문화예술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재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과 문화예술 컨텐츠를 만든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가 움직이면 빛이 따라온다든가, 네, 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작품 활동들을 선보인 바 있고요. 이제 그 관련된 장면들입니다. 또한 저는 현대미술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2007년부터 인공지능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고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제가 벤처대학원 대학교가 사실 강남에 위치한 그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런 발제를 할 기회, 그리고 또 성도님들을 만날 기회, 뭐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신데요. 네,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제가 억누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아연 중학교에 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나 이제 감격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틀으시면 부산 국제영화제 얘기 많이 뜨시죠? 근데 부산 국제영화제가 올해부터는 부산 AI 인공지능 국제영화제도 1회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그쪽하고도 인볼브가 되어 있어서 아마 연말에는 이제 부산을 갈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특히나 우리나라가 컨텐츠 강국, 한류 이제 이런 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굉장히 복잡 다단하고 또 급변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 전 세계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최근에는 2024년 대한민국 미래 컨텐츠 컨퍼런스라는 곳에서 제가 발제를 했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창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창직은 말 그대로 job creation인데요. 직업을 창조한다, 창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인공지능과 직업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문화예술 컨텐츠 쪽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계신 분들께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직업의 70~80%가 대체가 될 거다. 이런 통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공지능으로 너무나 많이 대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도 직업을 만들어가는 일, 없어져 가는 만큼 새롭게 직업을 만들어야 될 일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발제도 얼마 전에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인사드리기 전에 카오스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라는 주제로 한번 나눠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말씀인데 같이 봉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 아멘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나누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 말씀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장표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제가 앞으로 흥미로운 장면도 보여드릴 것이고 굉장히 좀 공포스럽다 하는 장면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바라봐야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AI와 로봇 시대, 오늘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이란 주제지만 제가 로봇까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인공지능과 로봇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공지능도 너무 어려운데 로봇까지 전혀 와닿지 않는다 이제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앞으로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한 10년 안에 우리 집에 로봇이 걸어 다니겠구나. 혹시 이 예배당 안에도 로봇이 참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0년 정도로 예상을 하지만 늘상 학자들의 예상은 맞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안으로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들은 현재 시점의 최첨단 테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 크리스천의 믿음과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 하면 어렵다. 내가 그걸 알아야 되나?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실 너무나 광범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우시게 좀 분절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금 인공지능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 인공지능 과학자들을 제외한 저희들의 차원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생성형 인공지능은 무언가를 생성해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 기반이라면 언어를 생성해내는 거고요. 이미지 기반이라면 이미지를 생성해내고 영상 기반이라면 영상을 생성해내고 사운드 기반이라면 소리 기반이라면 소리를 생성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생성형 AI 혹시 써보신 분들 여기 분명히 또 계시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잘 알고 계시는 챗 GPT가 대표적인 언어 모델의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챗 GPT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업무적으로 많이 쓰실 때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그 키워드에 대한 스토리, 또 마케팅에 대한 아이디어, 뭐 학생분이 계시다면 논문에 대한 또 클루 이런 것들을 정말 막힘없이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챗 GPT가 학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외계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그 한글 조어로 만들어낸 그래서 한국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조어들도 챗 GPT가 지금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정치이긴 하지만 10년 안팎으로 한 15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어시스턴트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혹시 뭐 기자님들이라면 기사를 작성하실 때도 AI를 많이 활용하시고요. 또 소설가라면 또 AI를 통해서 소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그 키워드에 관계된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들을 또 생성형 AI가 만들어주는 것들 아마 여기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AI 아바타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아바타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나를 닮은 무엇인가입니다. 그죠? 나를 대체할 만한 또 다른 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영상 준비한 게 있으니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I am a custom avatar born from TikTok's latest generative AI technology. What I love about my job here at TikTok is that we're building for the future of creativity and marketing. And today, I'm thrilled to unveil our new Symphony Digital avatars right here and now. The Symphony avatar is simply a real likeness of our creators. And so we worked with our creators to say, how can we help you expand? Like, how can we help you scale yourself, if you will? And so the avatars are real hyper likeness avatars. They look like you and I. It allows the creators to create content off scripts. It allows them to translate into 30 different languages. So someone who's sitting here in Cannes, who's got an audience in France, can also have an audience in Korea. And so it's really a unique opportunity for the creator community to really grow and expand their audiences. 네, 지금 자막이 나오긴 했는데 자, 남자가 얘기했고 여자가 얘기했는데요. 누가 AI 아바타일까요? 네, 자막을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여자가 아까 아바타였습니다. 네,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남자는 AI 아바타가 앞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내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나의 아바타가 나 자신에 활동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자막이 없었다면 아까 그 여성분을 인간이 아니라 AI 아바타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부자연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있죠. 그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그 싱크로 U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던데요. 네, AI 커버. 내가 원하는 가수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대신 불러주는 거 이런 거 보셨을 텐데요. 한번 영상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뉴진스 혹시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디토를 한번 권정열 씨 목소리로 부르면 어떻게 될까? 우와. But I don't want to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I'll say it now. 아침은 나 멀어서 say it now. I don't want to. 여기까지. 여기다 기타 연주 입혀서 이 진짜요? 채널에 그냥 제가 커버했다고 진짜요? 구라치고 올려도 돼요? 나 이 목소리를 만들려고 몇십 년 이거 그냥 이렇게 해버리네? 네. 혹시 그 뉴진스라는 그 걸그룹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남자 이제 권정열 씨라는 남자 가수의 목소리로 AI가 그 여자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부른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보지 않고 얼핏 듣는다면 전혀 구별을 해낼 수 없는 목소리인데요. 이런 세상이 지금 찾아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때
가정이 아니죠. 이미 도래를 했는데요. 우리의 목소리가 어떻게 도용이 되고 어떻게 쓰일지는 사실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들 많이 떠도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먼저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5초 정도만 내 목소리가 녹음이 되면 이런 식으로 전혀 의도하지 않은 환경에서 나의 목소리가 어떤 허위 정보를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해서 이런 AI 아바타는요, 연령을 뛰어넘고요, 그리고 성별을 뛰어넘고, 그리고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든지 또 다른 나를 그야말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미지 한 장을 넣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영상으로 변환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위는 이미지고 아래는 영상인데요. 자, 이렇게 이미지 한 장,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이렇게 수초의 영상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도 한번 보실까요? 네, 전화기 쪽을 좀 보셨을까요? 예, 한쪽은 실제로 촬영을 한 장면이고요. 한쪽은 그 전화기 부분만 뭔가 내가 원하는 콘텐츠로 바꾸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AI 기술, 내가 아주 쉽사리 쓸 수 있는 기술 하나만으로도 어떠한 장면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영상 보시니까 좀 그 점심 식사 시간 지나셨지만 좀 덜 지루하시죠? 네, 한 2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사람의 일생을 AI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AI에 나의 우리 자녀의 모습을 하나 넣으면 자녀가 90세가 됐을 때, 100세가 됐을 때의 모습까지도 변환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넣고 나의 10대를 다시 구현해줘. 그러면 AI가 알아서 나의 그 과거의 모습 또한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일생을 앨범으로 만드는 이런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번 콘텐츠 보실까요? 명품 로고가 박힌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런웨이를 걸어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고요. 뒤를 이어 힙합 옷을 입고 걸어가는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이 영상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올린 AI 패션쇼 영상들입니다. AI 패션쇼를 위한 최고의 시기라는 설명을 달았는데요. 이 영상은 조회수 1억 5천만 회를 기록했고요. 121만 회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저기 나오는 그 모델들을 한 자리에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런 세계적인 그 어떤 유명세를 가진 사람들을 패션 모델로 해서 이렇게 가상의 패션쇼로 장면을 그런 만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또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 AI를 가지고 만든 영상들을 이미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AI는요,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든 만들어낼 수 있고요, 어떤 정보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이미지, 어떤 영상, 어떤 사운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지만 사실은 반대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하죠. 자, 생성형 AI가 발전을 할수록 인간에게는 새로운 감각이 발전됩니다.
즉 생성 공감각이라는 그런 감각인데요. 자,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을 사용하셨을 때 내가 분명히 인공지능한테 오더를 내렸는데, 명령어를 내렸는데 인공지능이 알아서 답변을 해줌과 동시에 나를 다시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감각을 느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동시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바로 생성 공감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AI는 보는 것, 즉 시각, 듣는 것, 청각 위주로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AI가 앞으로 후각 정보, 미각 정보, 촉각 정보까지 전송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쉽게 말하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전 세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거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데요. 내가 만지고 있는 촉감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내가 인터넷을 틀고 쇼핑을 하는데 뭔가를 만져보고 사고 싶다, 냄새를 맡아보고 사고 싶다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이 제가 그냥 상상으로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오감 전격 전송 기술이라고 해서요. 감각을 전송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던 중에 돼지가 뭔가의 냄새를 맡는 후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송하는 이제 그런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고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촉각을 몇백 미터 바깥에서 그대로 느끼는 그런 실험들 또한 굉장히 많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인간의 삶은 너무나 많은 부분이 변화가 올 것이고요. 이것이 AI를 만났을 때는 더욱더 걷잡을 수 없게 발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AI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AI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동시적으로 우리 인간이 냄새를 맡으면서 뭔가를 보기도 하고 뭔가를 보기도 하면서 듣기도 하는 이 동시적인 어떤 감각들, 그것을 이제 멀티모달 AI로 치환했을 때 정말 그야말로 사람같이 작동하는 AI가 지금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CF 보신 분 계실 텐데요. 그 햄버거 브랜드에서 내가 햄버거를 먹었을 때 느껴지는 어떤 희열을 시각적인 작품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내가 햄버거를 먹었을 때 느껴지는 기분 좋은 요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이제 이런 지금 CF들도 대중한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일반 인공지능, 즉 AI 그 다음 단계인 AG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의 명령만 수행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일반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 했을 때 전 세계의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두 명이 있습니다. 샘 올트만과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사실 여러분들 많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파멸론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론 머스크는 늘 뭐라고 주장하냐면 인공지능은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샘 올트만은 반대인데요. 인공지능은 사람, 인류를 더 발전시킬 것이다. 오픈 AI의 주장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대립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서로 종로였지만 지금 소송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서는 굉장히 재미있고 신기하고 이런 게 가능해? 라는 것들을 보셨다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점을 우려하는가 한번 보실 텐데요. 인공지능에게 자의식, 사람 같은 자의식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화두가 된 분입니다. 구글에서 일하시는 한 그 개발자셨는데요. AI를 학습시키다 보니 마치 사람과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대로 무조건 발전만 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양심 선언을 하셨다가
이분이 해고가 됐습니다. 네.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다라고 회사 측에서 이분을 해고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저는 죽음이 두려워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인데요. 예,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분도 챗봇 빙과 대화를 할 때 인간의 어떤 어두운 측면, 네, 그림자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대요. 네가 만약에 너무나 파워풀한 그런 힘을 갖게 된다면 너는 뭘 하고 싶니? 라고 했더니 인공지능이 말하기를 저는 온 인류를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그것들은 묵살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해서 인공지능이 인류를 파멸할 수도 있어 라는 위험성을 감지한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6개월 정도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무서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어떤 연구소에서 누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핵에 관련된 연구라 한다면 핵에 관련된 어떤 어떤 설치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연구하는 그런 모형물들도 있을 텐데 인공지능은 전혀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 어디서 굉장히 위험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을지는 사실상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인공지능 관련했을 때 BCI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뇌가 컴퓨터랑 연결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연구가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인간의 뇌를 왜 컴퓨터와 연결을 시키는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장기적인 장애에 대한 부분, 영구적인 장애에 대한 연구에서 이 BCI 기술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을 자극했을 때 몸을 움직이게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수혜로 뽑히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회사도 지금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죠. 생각만으로 원숭이가 탁구를 친다거나 내가 생각만으로 SNS에 글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BCI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이때 특이점, 싱글러리티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래학자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얘기한 건데요. 즉,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이다. 즉, 인간보다 매사 똑똑해지는 순간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인간이 잉여인간이 되는 시점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기계도 인간의 어떤 특정한 능력을 굉장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산기가 그렇죠. 예. 우리 아무도 계산기랑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죠? 계산기는 계산만 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인공지능은 전반적으로 인간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똑똑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고 인간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야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와 컴퓨터가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영구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인간의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생각만으로 물체를 움직이는 그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셨을 때 빛이 생긴 것처럼 이제 인간이 우리 집에 사과가 있으라 라고 얘기하면 생각만으로도
냉장고와 연결이 되고 냉장고는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있는 사과의 개수를 파악하게 되고 사과가 없을 때 물류회사에 연락하게 되고 물류회사에서 자동으로 배달이 온다면 우리는 사과가 먹고 싶다, 사과가 있으라 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우리 집에 사과가 존재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왜 인공지능은 인류를 파멸할 것이며 BCI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더 똑똑해져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와 뇌를 연결함으로써 지식의 무한 다운로드를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을 반대하면서도 인공지능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런 연구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인간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과 같이 똑똑해지는 인간의 똑똑함을 넘어서는 일반 인공지능의 끝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을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과 로봇이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다가 뭔가 협업을 이끌어내고 뭐 이런 식의 SF 영화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것이 SF 영화로만 남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는데요. 실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너무나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0년 안에 이 예배당 안에도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결코 그냥 어떤 기우라든가 우리의 예상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을 필두로 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이제 그런 것과 굉장히 연관이 큽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즉 인간을 닮은 로봇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는 전부 가정집에도 한 대씩 보급이 될 것이다. 그런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Do you have a boyfriend? I do not have a boyfriend. Are you asking for a friend? I'm asking for me. I see. Unfortunately, I am not on the market. Robots do not have relations. Do you have a boyfriend? I'll take that as a yes. 네, 인공지능과 인간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네, 이것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인가 하시는 분은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짧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아메카라는 그런 인공지능 탑재한 로봇입니다. 지금은 웃고 떠들고 있지만 한 남자가 아메카의 코를 만졌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네, 얼굴 근육까지 써가면서 이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짓궂은 또 관람객이 너한테 냄새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분노합니다. 네, 예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뭔가 농담을 주고받는다, 화를 낸다 이런 것들은 정서적인 인터랙션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만약에 자유스럽게 소통이 된다면 우리 집에 있는 미운 자식들,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부모님들, 지금은 열심히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나에게 더 위로를 준다면 나의 배우자, 나의 자식, 나의 부모님, 친구보다 더 큰 힘이 되어준다면 우리 인간이 그런 어렵고 힘든 인간관계를 계속 맺으려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Great.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Great.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네, 이 영상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챗 GPT가 탑재된 피규어 오원이라는 그런 로봇입니다. 이 영상에 왜 놀라운 것이냐면요. 먼저 남자가 로봇한테 물어보죠. 여기 먹을 거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테이블 위에 상당히 많은 뭐 접시도 있고 컵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랬더니 사과를 건네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집을 때요. 사과를 집을 때랑 물컵을 집을 때랑 달걀을 집을 때 전부 다른 근육을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부 다른 악력을 주게 됩니다. 자, 지금 저 로봇이 사과를 집었다는 것은요. 사과를 집은 것에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과도 모양도 좀 다를 수 있고 크기도 다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남자가 사과를 받은 다음에 이 그 테이블을 흐트러 놓습니다. 뭔가 쓰레기를 이렇게 펼쳐 놓거든요. 그러면서 말을 겁니다. 너 다음에 할 작업은 뭐야? 라고 묻는데요. 이 로봇이 천연덕스럽게 쓰레기를 치우면서 다음 할 일을 얘기합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쓰레기만 치우고 사과만 주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술의 진보입니다. 또한 아까 영상에서는 조금 잘렸는데 그 다음에 저 남자가 질문을 이제 칭찬을 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어? 그랬더니 저 로봇이요 더듬습니다. 하면서 더듬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도 누가 대놓고 칭찬하면 약간 어색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로봇이 그런 정서적인 작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로봇이 우정을 나누고 뭔가 정말 영화처럼 사랑에 빠지고 그런 건 너무 영화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실제로 저런 로봇과 인터랙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의 발전, 로봇의 발전, 인공지능과 로봇의 합작품의 발전 이런 것들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나는 내가 평생 해온 AI 연구를 후회한다. 그러면서 그냥 은퇴를 하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전 세계적인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의 아버지, 지금까지 인류의 인공지능의 개발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오신 분이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나는 인공지능 만드는 건 후회해. 개발한 것을 후회해.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산업 이면에 얼마나 많은 또 암울한 그런 다크사이드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봇 공학의 3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 공학자들은 어떤 원칙으로 삼고선 로봇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지켜졌다면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은퇴를 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 인공지능과 로봇은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핵과학자의 파크라데 자데가 죽었던, 그래서 이분이 저격을 당했는데 인공지능 기술 얼굴을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멀리서 저격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쓰였다고 하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부인은 맞추지 않고 불과 몇십 센치 옆에 있는 저분의 특히나 다른 곳도 아닌 얼굴만 정확하게 가격을 해서 저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관련된 연구들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반드시 인간의 최후 오더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인데요.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뭔가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자꾸 안 돼. 거기 인간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하지 마라고 계속 제동을 걸었더니 인공지능이 자신을 제동을 건 그 인간 오더 내린 그 군인을 오히려 쏘아 죽였다는 이런 연구 발표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 제동을 걸 때 인공지능이 자신의 판단이 맞지 않으면 이 인간, 오더를 내리는 인간을 죽인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국방부는 발표를 했지만 이것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전쟁들이 나고 있는 걸 아마 아실 텐데요. 실제로 인공지능 탑재한 로봇들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요. 이미 인간이 가기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또 굉장히 많이 그 살생의 위험이 있는 곳들에는 이런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이야기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전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는 아닐 텐데요. 어느 날 정말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우리 집을 폭파한다 이런 생각만 해도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예.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됐을 때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다소 멀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런 전쟁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업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위협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창조적인 일을 가장 늦게 대체할 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미지 만들어 보시고 영상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5초 만에 영상, 5초 만에 이미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창조적인 일이 가장 먼저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저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파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년 내에 인간의 일자리는 대부분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가 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직업이 나의 소중한 직업이 인공지능의 대체가 되고 나는 잉여 인간이 된다라고 상상해요. 이 정말 상상만 해봐도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를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또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AI와 AGI에 대해서 그래도 좀 쉽게 풀어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온디바이스 AI, AI 에이전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요,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은 AI, 네, 그리고 고객의 취향을 아주 면밀히 파악해서 솔루션을 주는 맞춤형 AI. 자, 그러면 이 온디바이스 AI와 AI 에이전트의 개념이 가장 집약적으로 응축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힌트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입니다. 네. 이미 여러분들의 핸드폰 안에는 전부 AI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내가 내 친구랑 우리 가족이랑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자꾸 유튜브에 뜨는 거예요. 한 달 전에는 그 주제가 안 떴는데 내가 내 친구랑 우리 가족이랑 어떤 주제를 막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에 자꾸 관련된 내용이 뜨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네. 어떻게 우리의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지 또 AI 발전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 일반 대중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 디바이스 AI와 AI 에이전트의 끝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요, 사실은요, 앰비언트 컴퓨팅,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공기와 같은 AI다 해서, 즉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이제 AI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안을 한 5일 전쯤 완성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삼성에서 이제 나오는 모든 기기에 AI가 탑재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엔 이제는요, AI라는 말을 이제는 하지도 않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라는 말을 우리가 매 순간 하고 있지 않죠. 이 모든 게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만 전기라는 말을 매 순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AI는 이제 모두가 공기같이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찍으면요, 만약에 내 표정에 좀 사진이 예쁘게 안 나왔다. 그럼 내 표정을 갈아서 떼어내서 내가 원하는 표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되는, 내가 한국말로 하면 어떤 언어의 언어라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는 그런 기능들이 AI에 이미 탑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또 전기차 혹시 또 운전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자율주행이라는 것들, 물론 완전히 100% 자율주행이 되기까지는 아직 나아갈 길이 멀지만 우리나라도 한국도 수개월 내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닐 거라는 이제 그런 그 발표가 있었죠. 미국에는 이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태워버리는 그런 장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사람이 없이 혼자 다니는 기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모든 것이 AI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밖에 있는데 우리 집에 온도가 조금 높아져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들어갔을 때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만 해도 우리 집이 대표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사실 굉장히 편리할 것 같지만 만약에 나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우리 집에 있는 가전기기들이 갖고 있다면 나의 사생활이 얼마나 쉽게 해킹이 될까요? 그죠? 이 우리 집 주인은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에 나갔다가 몇 시에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뭘 해? 라는 모든 정보들이, 나에 대한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됐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해킹한다면 얼마나 쉽게 우리 집에 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나의 삶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검증되지 않은 얘기이긴 하지만 급발진 이런 것도 충분히 해킹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I가 우리의 삶에 침투가 됐을 때 나의 맞춤형으로 모든 것을 추천해 주는 것은 굉장히 편할 것입니다. 그죠?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AI가 저의 얼굴 표정을 스크리닝해서 우리 주인이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우리 집의 주인의 기분을 좀 좋게 만드는 그런 노래를 틀어줘야지.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집 주인이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성경 말씀을 추천해줘야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정말로 많은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상상을 이제 해보실 수 있는 상태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모든 직업과 노동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실은 그 세탁기, 뭐 전자레인지, 밥솥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이 여성들의 가사노동 해방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수년 내에 일하는 로봇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면 정말로 그야말로 이제는 인간이 가사노동에서 굉장히 많이 해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함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아도베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발표한 건데요. 어떤 색감, 주변의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색감이 변하는 그런 패브릭을 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는 하드웨어 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여기 아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AI를 필두로 해서 회사의 정체성이 바뀌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AI가 우리의 어떤 그 육체적인 삶의 모습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일본에서 로봇 강아지가 죽었을 때
지금 제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려견 키우는 분들 계시겠지만 반려견은 사실 진짜 가족 같잖아요. 저도 키우고 있는데 반려견은 사실 이제 죽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 로봇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어서 영구적일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부품이 고장 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는 이렇게 손수 장례식까지 치러주는 것이 일반 어떤 특이한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텐데 인공지능 탑재한 그 인형 이제 독거 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께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건 한국의 모습인데요. 네, 실제 사용해 보신 어르신들 제가 말씀 나눠보면 정말 자식보다 낫대요. 네. 왜냐하면 수초간 내 눈앞에 계신 어르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스스로 119에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적다라고 판단되면 또 자식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약 먹는 시간 알려줍니다. 뭐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려줍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도 해드린대요. 예, 트로트 노래도 해드리고 영어도 가르쳐드린대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멀리 있는 자식보다 내 옆에 있는 귀여운 인공지능 인형이 위로가 된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저 인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 판단이 흐려집니다. 자, 인공지능이 지금 보시면 실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화상을 그린 모습인데요. 네,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또 로봇의 모습이라고 해서 전혀 인간과 어떤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작가라는 어떤 존재를 꼭 인간만 작가로 봐야 되나?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옆에 사진 보시면 홀로그램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네. 홀로그램은 그야말로 벽이 있으면 어디나 틀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얼굴, 내가 원하는 성격, 내가 원하는 외모, 기타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을 조합하여 인공지능에 투영시켜서 그것을 실제 벽에다가 홀로그램으로 쏘면 마치 육체가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홀로그램과 결혼한 사람도 전 세계적으로 꽤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 인간의 영적 상태와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테크를 통해서 영생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인공지능 목사님 이런 존재들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현상인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저희 스스로 자각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인간은 모든 것들이 개인화되어 있고 그것이 나의 육체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조차도 나의 취향에 맞는, 그래서 내 귀에 쓴소리,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자의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진보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시대는 그것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과 하나님이 동등해지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난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냥 영화적인 상상력이었으면 너무 좋은데, 저처럼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은 결국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데까지 나아갔으니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사실 이런 AI와 로봇 시대에 모든 최첨단 지식들이 충돌하고 격돌하는, 또 초연결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다시금 붙잡아야 될 진리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결론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남의 집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핸드폰 안에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물에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 정말 잘 아셔야 되고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또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관점, 오늘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데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는 하나님 얘기를 제가 마음껏 하지만 외부에 나갔을 때는 제가 휴머니티라는 말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휴머니티는 인간의 인간다움이란 뜻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존재하는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기독교계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간애를 위한 휴머니티적인 가치가 조망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AI 문화경영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세운 이유도 AI 기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큰 연구 아젠다로 두고 있고요. 또한 두바이 AI 국제영화제라는 전 세계적인 AI 영화제에서 대상을 타신 분이 한국인 권한슬 감독님이신데 저분이 또 목사님 아드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그런 뜻이 잘 맞으셔서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을 또 저런 귀한 분들과 제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그 AI 전람회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AI를 가지고 아주 창의적인 활동을 하시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저희가 또 이 행사의 수익금을 자립준비 청년이라든가 또 화상 체험자라든가 또 그 여러 가지 좀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데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도 존재하지만 AI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전람회는 굉장히 언론의 또 조망을 또 많이 받기도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창직, 직업이 없어지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AI 분야에서 창직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이 정말 수초 안에, 한 5초 이내에 만들어진 그런 장면들인데요. 어떤 공익 광고를 만들 때도 어떤 장면을 아주 쉽사리 AI로 만든 장면입니다. 근데 보시면 인간은 별로 없고 로봇들이 있는데요. 제가 성경 말씀 인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인간 소외로 이어지거나 인간의 가치가 절하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한번 만들어 본 것이고요. 또 패션 필름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시놉시스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쇼폼 드라마도 인공지능으로 아주 쉽게 이미지화, 영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창직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제가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함께 더불어서 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진행되는 그 대한민국 첨단기술대전에서 제가 또 AI 아티스트로 출품을 하는 작품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저는 또한 AI 이 오페라라는 것을 또 제작하는 또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도 드리고 지도도 하고 실제의 작품을 보여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크리스천 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네. 또 대한민국 첨단기술대전에서는 지금 AI와 인공지능과 그 HI, 인간지능의 대립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화두가 이 대립이 아니라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함께 결합되었을 때 진정으로 선한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최적화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은퇴 이후에 일들이 많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은퇴 이후를 조망하는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 30대도 이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빨리 은퇴하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정말 쿠팡맨부터 뭐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적으로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바로 시니어 그리고 20, 30대 파이어족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해 드리는 거에 저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대학 교수다 보니까 관련된 교육들도 또 여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제게 연락 따로 주시면 제가 안내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영화제들이 전 세계에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창작자들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는 내년도에 강남구와 함께 이런 AI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술 장르를 선보이면서도 휴머니티적인 가치를 널리 알리는 AI 휴머니티 예술제의 또 총괄 아트 디렉터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을 소중하게 대하는 이제 그런 가치들을 이 행사를 통해서 널리 알려나갈 생각이고요. 또한 국내외 아주 유수한 기업들이 함께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이 명칭에 맞게 아프리카에 있는 쿠미 대학에 저희 또 행사에 수익금을 일부 기부하는 그런 휴머니티를 실천하는 이제 그런 행사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어떤 태스크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특권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지 않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을 치우고 길을 닦아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할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오늘 바라면서 축복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